원칙 없는 규제, 기준 없는 방송업계를 향한 통렬한 비판. 이전 투구 유료 방송업계를 겨냥한 독하고도 의미 있는 바늘 끝. 성문대 황근 교수의 촌철살인 일침.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료 방송 가입자 규제. 유례 없는 법 개정안에 대한 속 시원한 일침. 국민대 법학부 신홍균 교수.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창작의 날개를 꺾는 반 콘텐츠. 반창조 규제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한창환 교수. 얽히고 설켜 있는 대한민국 방송, 원칙과 정의가 서는 그날까지 독한 바늘끝 황근의 일침, 오늘 시작합니다. 예, 요즘 그 정기국회가 한참인데요. 뭐 여야가 지금 뭐 장애투쟁하고 뭐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국회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죠. 방송 쪽에. 그게 이제 아마 이른바 합상 규제라는 것 같은데. 그 합상 규제가 도대체 뭐예요? 유료방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그 KT가 위성하고 IPTV를 같이 겸용을 하고 있고, 케이블 사업자들은 케이블만 하고 있고 하는데, 케이블 방송사들의 주장이 위성 방송과 IPTV를 같이 하는 KT의 점유율 등을 갖다가 합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합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근데 합산 규제가 이제 법에 담긴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대표적인 사전 규제가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사업자의 자유를 막겠다라는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너무 이게 힘이 센 사업자가 시장에 있으면 뭐 아무래도 다른 사업자들이 불리할 테니까 뭐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명분을 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뭐 그건 뭐 근데 실제 그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센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그 힘이 약한 사업자가 경쟁을 못 하겠죠. 열세가 되겠죠. 그런데 법에서 힘이 센 사업자하고 약한 사업자를 갖다가 미리 선을 긋고 규정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힘이 세다라는 것과 힘이 약하다는 것과 결국 법이 추구해야 될 것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힘이 센 사업자를 무조건 억제하는 거, 그게 과연 공익이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법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전 개인은 콘텐츠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의미를 두고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저도 지금 유료 방송을 직접 집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이고, 또 다른 이런 방송법이 제정됐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직접 창작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기능적일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원칙이 처음 시작할 때 힘 있는 어떤 한 기업 자체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게 미리 두려워서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하자는 거, 그게 과연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논리죠. 힘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지금까지 많았으니까 걔가 또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 더 큰 힘이 되지 않게 막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정치인들 우리가 다른 말로 비전을 파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말로는 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지금 이제 3분의 1씩 나눠 먹자는 얘기인데, 사실 나눠 먹자고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장. 대표적인 게 소주 시장 아니에요? 내가 대학생 때 그 소주 기억나세요? 대학 때? 지금은 우리가 술 얘기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술은 아주 잘하니까. 근데 두 개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대표적인 소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중앙의 소주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강원도에 MT 가면 그쪽 소주 먹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탁 걸리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해방되고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각 지역마다 중소 소주 업체가 무지하게 많았었죠. 처음엔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국가에서 법으로 딱 규제를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특정한 브랜드를 지켜주자. 왜냐하면 서울에 힘 있는 소주가 전국을 다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지역의 소주를 지켜주자고 지역별 권할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소주 회사가 다 망하고 지역별로 하나씩만 결국 남은 꼴이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혁신을 않고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소주가 전국을 다 제패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그거는 위헌되지 않았어요? 위헌인가요? 뭐예요? 저 법률적인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위헌된 거죠. 위헌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소주 경우를 얘기하고 이제 비교하는 것도 이제 좋긴 한데 소주는 그나마 지역 그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상품이죠. 근데도 그게 전체 공익으로 볼 때 한도에서 나오는 소주만 적어도 한도에서 팔리는 소주의 50% 이상은 그 도의 소주여야 된다라는 것이 공익을 달성에 기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위헌 결정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케이블 TV의 채널이 과연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린 상품이냐 이건 훨씬 덜한 거죠. 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채널을 다 보고 있는 건데 혹시 아마 케이블 쪽에 이제 그 뭐 논리는 이제 뭐 자신들이 이제 그 의무로 되어 있지만 지역 보도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정보 채널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의 그렇죠.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지역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 방송을 갖는 사람이 그렇죠. 힘을 가져버리면 각 소소한 지역의 목소리는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관점 차이 아닌가요? 그것도 있어요. 보도나 정보 채널이 소주는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그걸 소비하고 끝나죠. 그럼 이제 국민 건강만 문제가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되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자도소주 위헌 판결에도 반대 의견을 낸 세 분은 이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주에 대한 규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한 적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주의 상품의 소비하고 이 지역 채널에서의 보도, 케이블 채널에서의 지역 보도라는 이건 흔히 말하는 여론의 다양성.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소주 상품은 혼자 소비가 끝나는 건데 지역 보도 정보는 이거는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럼 합산 규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채널이라는 게 케이블 TV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뭐 IPTV나 위성방송 지역 채널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보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케이블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사업권 프랜차이즈 같은 허가를 받을 때 프랜차이즈를 받은 것에 대한 마치 의무인 것처럼 대가로서 지역 보도 채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 보도 채널이 사실상 영향력으로 바뀐 게 독점이 현실인 되고 거고. 지역 독점이 지역 되고 독점이 된 게 아, 사실이고. 굉장히 세요. 지역 독점이 된 거죠. 내 경험에 의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그 만만치 않아요. 이 정치인들은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제 국회까지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적으로 만들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네, 네. 내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얘기지만 현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의 관점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지역 여론의 독점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되는 자꾸 여론 다양성 그러는데 도대체 IPTV 사업자하고 이성방송 사업자가 여론 다양성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난 그거부터 의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누가 TV 프로그램 틀어달라고 하면 그거를 꽂아가지고 풀어주는 아니 플랫폼 왜냐하면 사업자가 생각해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플랫폼 사업자인데 우리나라는 보도 채널은요 여론 다양성이 보도 관련된 거 아니에요. 종편하고 네. 보도 종편은요 의무전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YTN은 틀고 MBN은 안 틀겠다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내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진보적이어서 종편 내게 너무 보수적이다. 난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근데 그게 무슨 여론 다양성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 다양성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업자도 여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아니 생각이 일단 드는데 우리나라는요 방송자만 들어가면 여론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송만 들어가면 그게 방송에 어떤 식의 다양성이나 그 방법론창의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방송만 들어가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방송으로 여론 조작이 되나? 자 그렇다 치자 그러면 사실은 아까 33%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33%라는 근데 여기서 게 여기 잠깐만 33%가 왜 나온 겁니까? 그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구상에 33% 규제라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3분의 1이라는 규제를 저도 쭉 보니까 이게 왜 3분의 1? 한국 사람들이 원래 3세판 아니에요. 3세판. 그래서 항상 한국 사람은 3명이 모이면 독점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명이 반대하니까. 33%라는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네. 시청률 점유율이 있고. 그렇죠. 뭐 매출액 제한, 매출액 점유율. 소유 제한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33%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2009년 미디어법 개정할 때 소유 지분은 다 바뀌었어요. 10%도 생기고 20%도 생기고 뭐 33%도 있고 그러니까 50%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네. 매체가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지상파 방송이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건 외국 자본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대기업은 뭐 몇 프로를 해서 그때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차별화시켜 버렸어요. 다 33%뭐 이렇게 못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33%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여론 다양성과 관련하니까 33%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3%가 왜 제기가 됐냐면 그게 참 우리 생각이 이상해요. IPT 이게 권역 때문에 33%를 지금 그 케이블은 권역을 제한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IPTV 현행법에 IPTV 사업자는 한 그 케이블 권역에 한 권역에서 3분의 1 이상을 못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33%가 넘으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왜냐하면 통사업자 너무 세니까 그 들어와서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합상 규제보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비논리적인 규제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결국 이제 논리는 이제 지역 케이블 사업자가 이제 그 3분의 2 이하로 시장이 잠식당하면 유지 못한다. 네, 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그럼 언제까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호할 거냐? 그렇죠. 규제에 의한 보호는 경쟁력이 안 이게 생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 유료 방송 시장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유료 방송 시장이라는 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는 사실 그동안 부차적이었다고. 뭐 지금은 그런 거는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나왔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가입하면은 방송 공짜 이게 아파트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도 뭐 그런 서비스 뭐 그런 그 통합 서비스가 있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방송의 콘텐츠 한 친구는 우리가 번들러 주겠다. 그럼 거기다 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데.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꾸 생각한 게 플랫폼을 많이 늘리고 그들 간의 경쟁을 거치면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투자를 안 하고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어디로 가냐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렇죠.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그 가입자 많이 확보한 거 가지고 뭘 벌었냐? 광고 수입. 왜냐 가입자가 많으면은 내가 광고를 거기다 얹혀서 광고주가 또 그러니까 아마 거고. 이런 법적 규제가 국회에서 이게 아주 우리가 흔히 말 헌법보다 더 어렵다는 방송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케이블 업계에서 시작된 거 개념이 이게 자기 방송 권역을 방송 개념으로 보는 게 부동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땅 뺏기는 거. 그러니까 권역이니까. 예, 땅을 뺏기니까 가입자 사람 한 명당 경제적 가치가 얼마다라는 게 자산 규모가 돼버리니까 그 자산 규모가 줄어든다 생각하니까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 케이블 TV 사업자들 입장도 내가 볼 때 좀 그 이 권역별로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 케이블 TV 사업자가 오너십을 가진 사업자가 권역을 3분의 2 이상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만약에 권역의 제한에 걸리면 가입자를 더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기도 그러니까 난 이 제도도 풀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엄밀히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역의 3분의 1 이상을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점유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장 원리를 따진다면 이것도 풀어야 된다라는 말도 이제 성립하겠지만 시장 원리 따라서 근데 그 소송 내용을 봤을 때 그 아날로그 케이블이라는 게 아직 있는 거죠. 지금 그 이 합산 규제라는 거를 내걸으면서 가장 많이 그 슬로건을 거는 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이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그동안 이름은 위성방송, 케이블 TV, IPTV 다 구별해 나왔잖아요, 우리 법이. 근데 그 구별해 왔던 걸 지금 와서 동일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규제를 하자. 그 맞는 얘기예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게 그 공정한 경쟁, 소비자를 위한 경쟁을 할 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방송, 케이블, IPTV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매체 간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서로 다른 거로 취급해왔고 우리 법제도도 그걸 서로 다른 거로 하면서 세 매체가 골고루 성장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그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전국 시장에서의 3분의 1 규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정서하고 논리 간에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케이블 방송이란 건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전기선이나 전화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선으로 TV를 볼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지상파는 그냥 안테나만 걸면 나오는 TV였는데 그 다음에 지나서 이제 위성을 써가지고 위성으로 방송을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위성 방송이고 그 다음에 IPTV라는 건 기존에 집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저도 많이 하네요. 근데 이런 인터넷 망을 통해서 방송 볼 수 있는 게 IPTV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서비스였거든요. 이게 유료 방송이라는 시스템으로 동일 서비스가 돼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시작된 방송이지만 같은 유료 방송 서비스니까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잡자. 그러니까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가지고 그 시장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이번 법의 취지라는 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게 출처가 케이블 TV 방송이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이쪽에서 만든 거니까. 예. 이게 보시면 지금 KT의 이게 IPTV입니다. 이 세 개가 네.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 이게 IPTV. 통신사들이 만든 IPTV. 그렇죠, IPTV. 예. IPTV가 사실 이게요 참 재밌는 게 IPTV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죠. 미국도 우리보다 먼저 기술은 나왔는데 아직도 시험 서비스 중이야. 그렇죠. 사업 제대로 안 해요. 네.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뭐 이탈리아 정도나 좀 하고 이런. 근데 우리는 정도고. 또 그 서비스를 하면 국민들이 또 돈을 내고 사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큰 덩어리를 보면 IPTV, 위성방송, 케이블 TV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합산 규제로 따지면 이 둘은 하나로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따지면 이건 다 다른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 권역에 있어서 이 사업자가 이 사람이 이 TV로드가 갖고 있는 권역에는 이 사업자는 못 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지역 독점이라고 하는 게 프랜차이즈. 이미 보장돼 있는 거. 포장돼 있죠. 물론 일부 복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중개유선에서 전환한 사업자들이 이게 전환 허가를 받아서 된 데는 있는데 대부분은 다 독점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업자가 빠져나가면 이 여러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포획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유일한 경쟁 사업자는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자, 여기서 볼 때 SK 브로드밴드나 LG U 플러스는 이제 5%, 4%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33% 규제가 들어더라도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되게 좋아져. 네. 근데 합산 규제란 KT랑 스카이라이프를 합해 보면 29.8%. 예. 그럼 34%는 거의 다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마 이 법이 만약에 그냥 통과된다면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 150만 명 정도 이상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건 150만 명이 됐다 합시다. 네. 그런데 KT에 대한 이런 IPTV나 스카이라이프를 더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새로 신규 가입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너 그 스카이라이프에 보니까 그 VOD 사업 괜찮은 거 많더라. 한번 너 가입해서 들어봐라. 근데 걔는 신청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라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넌센스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넘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전체 한국 시장의 포털 사이트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자, 그렇다면 75% 같은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33% 규제를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때 학생들이 어떤 게 발생할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포털 켰어요. 네이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고 문구 뜨는 거예요. 전 국민의 33%가 이미 접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접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얘기가. 내가 네이버에 그래서 네이버 규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네이버는 네이버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네이버가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구글도 33%. 지구상에서 자기 포탈 가지고 저렇게 자기 나라 포탈 가진 나라 우리 일본 중국 뭐 이런 없죠. 나라밖에 그렇죠. 없어요. 나머지 이제 우리하고 정체성이 다른 나라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이 계속 R&D를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기술 혁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에서 생존력이 생기는 거야. 경쟁력이 생겨서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에는 이렇게 온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독점력을 가지고 불공정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같은 것도 불공정 경쟁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시장 점유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작은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경쟁을 찾아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효율적인 거래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후 규제가 되게 그러니까 되는 거고.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열심히 노력해서 번 사람들 욕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욕하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번 재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밑에 상속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런 규제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비율이 올랐을 때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게 문제지 아예 비율을 넘지 못해야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시장 경쟁에서 어떤 정점을 찍은 사업자는 스스로 이제 시장 경쟁에서 퇴출되고 도태되기 마련인 거죠.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맨날 무슨 지금 제도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 않아요? 뭐 경쟁력도 뭐 10위권 밖으로 밀리기도 하고 뭐 사실 제가 이제 방송학자지만은 방송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우리가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디지털 전환 안 되고 있거든요. 중국이 2015년이에요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다 아는데 과연 이렇게 규제를 묶어놓으면 나라도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까요? 저는 뭐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70년대는 미국 드라마가 프라임타임을 다 점유했었거든요. 그 초원의 빛, 그렇습니다. 월특넷 사람들, 600만으로 더 많이 소머지. 하와이 5 이런 거 다 따라하시니까. 근데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점유했을 때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자생 일이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우가 없어서 드라마를 못 찍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완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 만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드라마 자체가 방송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키보드가 되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방송국들과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청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한데 드라마의 독점력이 모든 장르의 독점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시청 공정성을 해친다. 그러니까 전체 방송 편성에 드라마를 몇 프로로 한정해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한다면 국가적인 한국 드라마의 경쟁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근데 바로 이런 경쟁력 속에서 대장금이나 한류 드라마가 나와서 해외 진출이 가능했던 거고 그 경쟁력 속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쟁 속에서. 사실 그런 비율 자체에 책정을 하지 않게끔 된 게 콘텐츠 업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걸 유리한 사업자, 불리한 사업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규제를 다시 만들어내면 반드시 누구는 유리해지고 누구는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시장 현황을 보면 동일 같은 시장을 묶어놨을 때 그 각각이 다른 규제를 받은 상태에 있다가 같이 묶어놓으면 누군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것처럼 IPTV하고 케이블 위성방송을 같이 가지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지금 아마 33% 아마 지분 제한하면 거의 다 찰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아마. 반면에 이제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뭐 큰 MSO라는 큰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지금 많이 늘려도 33% 안 되니까 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법을 헐거나 새로 만들 때 어느 사업자는 불리하고 어느 사람은 유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법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규제는 어떠한 법이든 이제 수혜자가 있고 수혜를 못 받는 자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할 때 그 경쟁법 하는 분들의 이제 논리, 그 이제 경제학에 나온 논리는 어디까지나 완전한 경쟁 시장을 모방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고 그러려다 보니까 완전한 경쟁 시장에
반하는 행동을 일단은 없애자라고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이제 그 경쟁법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서 규제를 하는 거죠. 반면에 KT 경우는 스카이라이프도 사업자 경쟁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가 됐고 IPTV도 사업자 경쟁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가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을 했는데 경쟁을 해서 어떠한 이유에선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서비스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이 합산 규제라는 것만도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른바 정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올린 사업자의 권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합산 규제한다. 3분의 1의 유료 방송 중에 3분의 1을 제한한다. 만에 하나 그 스카이라이프가 IPTV가 결합된 그 전체 비율이 너무 사업을 못해서 10%도 안 되는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럼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니 경쟁 사업자가 이런 걸 제기하지 않죠. 않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 기업이 R&D를 열심히 하고 혁신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하고 또 하나 서비스를 다행히 개발해서 소비자가 그 서비스가 좋으니까 많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늘어난 걸 보고 더 늘어나면 안 되겠다. 그럼 막자라는 얘기는 우리 항상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둘이가 동업을 했는데 사업을 망하면 절대 사업은 안 씁니다. 둘이 소주 먹으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친해지는데 둘이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둘이가 재판을 걸거든요. 소송을 들어가고. 그런 거 똑같은 얘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요. 네. 이게 왜 이런 그 법이라는 게 제기가 되고 네. 하는 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이미 스카이라이프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역사예요. 내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준비 많이 하셨네. 야, 네. 왜냐 내 이 분야 전공이잖아요. 예. 전공이 이 분야니까. 스카이라이프가 2001년에 출범을 네. 했어요. 감정은 적자시고 천천히 2001년에 출범을 했는데 네. 스카이라이프가 2002년에 출범해가지고 제일 먼저 벽에 걸린 게 지상파 재정성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고생했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가 KBS 1, 2, MBC를 해도 돼요. 불법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것이 특히 지역 방송과 케이블 TV 쪽에서 이게 지역 방송을 다 죽인다. 문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위성은 전국을 권역으로 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걸 내보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방송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지역 방송들 한번 보셔서 알 거예요. 서울에 있는 KBS하고 지역 KBS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뭐 저 지역 뉴스 정도나 좀 다르고 KBS ETV 같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돼서 이게 4년을 끌었어요. 사실 그래서 권역별 재송신이라는 거로 결말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에 비슷비슷하지만은 한 15개 권역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KBS 15개, MBC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내주고 그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이른바 셋업박스에서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송출은 몇십 개를 하고 그 지역에서는 서너 개만 받는 거죠. 아, 그래서 안 보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받고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 지역을 위해서 송출하는 게 이게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1년에 이거만 한 100억 이상을 써요. 송출 비용으로. 채널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사실 돈을 다 까먹게 된 이유예요. 이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초창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2005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 SME TV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 있는 공청 안테나입니다. 네.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예요. 이게 되게 실권은 부녀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이제 그 중계유선 옛날에 난시청 해성하던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95년에 하고 출범하고 2000년 초반에 중계유선 사업자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MA선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아파트 이 내선인데 이거를 독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성방송은 난시청할 때 맞아요. 위성방송 아파트 중에는 그 주상복합 같은 데는 안테나를 못 걸어요. 그렇죠? 못 거니까 실내 안테나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청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통합 안테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 중에 1, 2층은 또 음영 지역이에요. 이게 위성이 이게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못 받은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이 선을 같이 쓰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위성방송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 해서 결국 이거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성공한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성공했어요. 저 앞에 거는 힘들었고. 요거는 내가 볼 때는 무지하게 힘들었죠.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볼 때 자본금 다 까먹을 뻔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데 2010년에 이제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라고 하는 거를 돈을 내놔라. 그동안은 공짜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핵폭탄 같은 얘기예요. 왜 핵폭탄이냐? 이게 디지털 가입자에 대해서 지금 이 컨텐츠를 내야 되는데 케이블 TV 사업자 가입자들은 디지털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기는 100% 디지털 가입자예요. 그리고 HD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컨텐츠 비용이 이게 위성 방송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정책안이 안 나와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 방송이 여기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또 하나 촉발 요인이 작년에 있었던 DCS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성 방송이 난시청 지역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많으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위성 방송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위성 방송이 이제 KT가 IPTV하고 이제 합해서 이걸 이른바 융합형 서비스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케이블에서 비상이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정부 부처의 논의를 거쳐서 잠정 중지했고 이게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법을 가지고 풀어주겠다. 지금 거기까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케이블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KT의 지금 DCS 서비스가 더면 가입자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리지 마라. 라고 해서 합상 규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쫙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모든 그동안 스카이라이프 이 흑역사의 경쟁 주체가 대부분 케이블 TV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위성 방송이 이런 난관을 겪고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벗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정책적 합리성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자 간 싸움이에요. 이게.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면은 사업자 간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 간 싸움인데 그럼 사업자 간 싸움의 두 사람의 입장은 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케이블 TV 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95년에 먼저 출범했고 그동안 사실상 우리나라 유료 방송을 거의 독점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위성한테 일부 뺏기고 IPTV한테 이제 뺏기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 나라도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자꾸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해오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해와가지고 경제사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사실 안 된 얘기지만 자기가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되고 컨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뭔가 좋은 걸 상품을 좋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자의 편의를 누려왔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케이블 TV 쪽에서 황 교수님 참 안 좋아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무지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제가 새삼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했고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요걸 최근에 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정부의 공청회 때 나갔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송 정책이나 원칙이 사업자들의 이해, 물론 사업자의 이해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무슨 어떤 다른 명분과 논리를 걸어가지고 이게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러면 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되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되니까. 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제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료 방송이라는 범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큰 저는 아젠다 같아요. 유료 방송이 어디까지냐.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해왔던 거 저도 이해하고 있는 거는 케이블 방송, IPTV, 그다음에 위성 방송. 이게 유료 방송이다. 돈 내고 보는 거. 사실 우리나라가 방송 초기부터 60년대부터 해왔던 건 다 무료 방송이었잖아요. 지상파에서. 왜냐하면 그게 정권의 문제도 있어,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방송은 TV만 틀면 공짜로 보는 방송이었어요. 무료 방송이 아니고 엄격하게는 간접 지불 방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광고로 내는 거니까. 그 정확하게 간접 지불 방식. 시청료도 사실 내긴 냈죠 그 당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2013년 이 시점에 유료 방송이라는 거를 그 세 가지 분類로만 국한시킬 것이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유료 방송 맞아요?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 유료 방송이라고 이제 언론이나 이제 학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법률 용어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유료 방송 이래 돼 있는 거 봐서는. 그게 법률 용어가 된 이유가 방송법에서 다른 방송을 아직 처리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법률 용어처럼 된 건데 소비자들이
태블릿 컴퓨터 가지고 네. 어떠한 종류든지 지불을 하고서 보는 콘텐츠가 있죠. 다 유료 방송. VOD 사업은 다 유료 방송. 다 유료 방송이 되는 네. 거죠. 아니 뭐 VOD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그 푸크 서비스 보면요, 지상파 3사가 해가지고 하는 인터넷 그 포털 있잖아요. 인터넷 저 플랫폼. 네, 푹 서비스. 그게 지금 거의 200만이에요. 그리고 월 가입자가 케이블 쪽에서도 그런 TV라는 서비스. TV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이게 빼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할 때 그건 동일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동일 규제해야 되는 거고, 그 동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온갖 종류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플랫폼, 온갖 종류의 콘텐츠 허브,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개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 중에 9개가 시행이 되면 한 개는 시행이 안 된다. 그럴 때 목적이 90%가 달성이 될 거냐? 이건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90%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 아예 50% 이하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물론 10개의 규제를 다 시행한다는 게, 10개 시설을 다 시행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10개 다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10개 뭐 시행 못 해도 돼라고 생각해가지고 올라가서 합당적으로 시행할 거냐. 이건 오히려 더 역효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왜 그럼 유료 방송이 이 3개만 돼 있냐면 이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방송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법체계가 법학하신 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법체계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방송법에 그 매체의 전송수단에 따른 매체 이름이 규정돼야지만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상파 방송, 뭐 케이블 TV, 위성 방송,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야 DMB. 방송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방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이 많이 나가도 방송을 안 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게 방송을 하나가 안 문제고. 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이 바뀌어야 돼. 미국엔 방송법이 없어요. 미국의 지금 방송 서비스는요, 통신용 주파수를 이용해서 뭐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법만 아니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방송사업자는 책무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가 하고 싶은 책무는 다 해라.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사후 규제하는 거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거를 갖다 그게 더 좋으니까 선택해서 보게 됐다 그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PTV가 왜 미국에서 지금 별로 그렇게 그 인기가 없냐. 그 열심히 초기에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사셔보신 분 알아요. 인터넷 진짜 느립니다. 그렇죠. 그 뭐 인프라의 문제. 인프라. 아니 일단 설치하는데 2달 걸려요. 설치하는데 2달 걸리고, 그거 영화 한 번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요즘 좀 빨라졌다. 아주 빨라졌죠. 어쨌든 뭐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2번째가 무슨 문제냐면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측정도 안 되고, 인터넷을 통하는 사람 측정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 플랫폼은 시청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죠? 나오잖아. 근데 이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넣어서에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도리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어력이 없는 거예요, 제어력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융합 서비스의 유료 방송 시스템하고 이 법이 생각하고 있는 유료 방송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법이 생각하는 유료 방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법 자체가 잘못된 거냐? 이제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 SKT가 이제 위성 DMB 해가지고 TU 미디어가 나왔을 때, TU 미디어, 예. 그거를 방송이라고 문 닫았어요. 규제를 하고 지상파 재송신도 이제 규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몇 천억을 갖다 이제 소비하고 이제 사업 인증을 닫은 거잖아요. 지금 요새 뭐 온갖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등에서 온갖 종류의 그 야구 중계도 보고 다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거 하나 하려고 몇 천억짜리 위성을 갖다 띄웠던 건데, 지금은 인터넷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보고 뭐 해가지고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왜 과거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안 하느냐? SKT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미웠던 거죠. 누군가는 미워한 거죠. 그럼 지금은 SKT한테 규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그걸 자신들이 자신의 그 잘못을 갖다 인정해서 온갖 종류의 스마트 그와 같은 뭐 온갖 종류의 스마트 미디어를 갖다 규제 안 하는 것이겠느냐? 그건 아니라 자기의 잘못 갖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오면 안 된다. 네,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걸 막아달라고 해야지 이제 막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블 TV가 사실은 컨텐츠 투자 안 한 건 맞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이 이유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지난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물론 케이블 방송이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그 유료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시장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그 수요를 갖다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없는 선 갖다가 깔아서 이제 노력하신 거는 그건 충분히 이제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후발 사업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건 그건 아닌 거죠.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제가 알기 한 700만 정도 되는 건데 이 가입자들은 이제 뭐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 따르게 되면 이제 위성이 8%, IPTV가 32%가 61% 이제 돼 있는데 이 61% 정도에 한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다 이거 보면 돼요. 뜯어지는구나. 다 요령껏 했다. 이 정도가 이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죠. 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이제 일단 뭐 국책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서비스 갈 용의가 없다. 왜? 지상파 제송신을 보기 위해서 아날로그 보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거하고 경쟁도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 요인도 있고 굳이 일로 가가지고 더 많은 채널을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채널 수가 적은 데는 지상파 나오고 이쪽은 채널 수가 많지만 지상파도 나오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다.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3분의 1로 규제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를 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수용자를 100으로 보고 3분의 1을 하는 것과 그렇죠. 디지털을 소비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100으로 놓고 3분의 1을 한다는 건 전혀 말이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하는 이유가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정부가 정했으니까 바꾼 건데 이거는 왜 가만 놔둘 것이냐. 최근에 뭐 클리어 카면이 뭔지 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출발은 이제 그 권역별 3분의 1의 숫자를 갖다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권역별 3분의 1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대로 주고서 나머지 더 가져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죠. 그럼 이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 시장 이게 없어져야 될 시장이에요. 사실. 이게 없어져야 될 시장.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하면 이미 2012년 말에 이게 끝나야 되는 시장이야. 죽은 시장.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디지털 전환이 지상파가 2012년 말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케이블 TV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전환이 끝나가지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장이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이해하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케이블 업계가 왜 디지털 투자를 더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어차피 인원수가 많아지면 자기들은 광고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력이니까. 예, 그 주력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개발해봤자 안 볼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저는 IPTV 보고 있거든요. IPTV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생겨요. 근데 그게 컨텐츠를 또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추가로 내는 돈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컨텐츠 업계 그게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냐면 왜 그럼 디지털로 안 가느냐 이 사람들이. 이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추적한데 한 케이블 TV 한 지역의 사업자가 한 50억 들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자기가 돈을 들이는데 그 다음에 별로 오는 이득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2,000원, 3,000원 내는 가입자가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안 온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때문에 지상파 제정신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이 지방 가면요 지금도 1,000원짜리가 있어요. 공동주택 가면. 그러니까 싼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물론 뭐 4, 5천 원도 있지만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안 오면 이 사람들은 괜히 돈만 들여가지고 가봤자 안 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저가 가입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보전을 어디서 했어요? 원가 보전을 어디서 하겠어요? 이익은 못 얻더라도 컨텐츠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컨텐츠 비용을. 그죠? 뭐 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요즘 그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워낙 내는 게 많으니까 뭐 수입 호두 다 수입산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산 가지고 안 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날로그가 되면은 채널이 4, 50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가려고 하는 채널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슈퍼 울트라 갑이 될 수 있는 거야. 높고 너죽게가 되는 거예요. 왜? 또 여기 들어가면 또 광고주가 붙거든. 4, 50개. 그러면서 너희 컨텐츠 비용은 거의 제로 베이스. 그렇지. 근데 이걸 되면 디지털 전환이 되면 채널이 100개, 20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엄청 커져.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웬만한 친구 다 넣어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넣어놓고 왜 내 슈퍼 울트라갑이 갑자기 졸지에 그렇잖아요. 이게 그 위치가 상실되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케이블 TV가 참 황근생 안 좋아하겠다. 예,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 구도를 계속 유지해 가서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구도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OECD 국가 아니라 알릴 만한 나라에서 제일 끝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70년대 완전히 거의 몰락한 나라였다가 2000년에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디지털 전환을 완료시켜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창조 경제 한다고 그러고 뭐 엄청나게 된 거야. 창조 영국이. 그러니까 지금 창조 경제 안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사회 인프라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사회가 새로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거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게 많은데 이 상태는 좀 내가 좀 이런 얘기하면 뭐지만 뭐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니야 이거 쉽게 생각하면 나 그냥 돈 1,000원 내고 지상파 영상 보고 그러니까 그냥 갈래. 이거는 한국 방송에 있어서 최악이야. 컨텐츠 사업도 투자하기 힘들게 만들고 신규 사업도 투자할 수 없는 기술 투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정부가 그대로 그냥 갈 거냐? 그걸 둔 채로. 그걸 그대로 둔 채로 이렇게 3분의 1 갖고만. 그렇죠.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이 디지털 하는 친구가 자꾸 커지는 거 싫으니까 이게 또 막자. 이건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게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수업의 동일 규제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이제 호소력이 있겠지만 이 상황을 보고 나면 동일 서비스가 아니라는 동일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동일 서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아날로그가 그러니까 디지털과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당연히 동일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같은 텔레비가 동일 서비스 아니라 말씀하겠지만은 동일 수업의 동일 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그 말이 안 맞는 것이다. 이게 우리도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한상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80년대 말에 가장 많이 외국 압력을 받았던 게 영화 시장 개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 시장 개봉.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뭐 직배인가 UIP 직배인가 해가지고 극장에 뱀 풀고 막 뱀 풀고 그랬죠. 뭐 감독이 배 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영화가요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관객이 안 들 때예요. 진짜 30만도 안 들어왔어요. 그 영화 시장의 몰락이었어요. 그때 80년대 말에 중후반에. 그런데 UIP 직배가 들어와가지고 도리어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한국 영화가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블록버스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경쟁을 통해서 지금 헐리우드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우리나라에 뭐 그때 대기업 자본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로부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기형적이잖아요. 자국 영화 시장이 80% 이상 80% 차지하는 나라 이 기형이거든요. 영화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지금 30%도 못 건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헐리우드가 들어와서도 그 기형적인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나갈 정도로 한국사 영화를 많이 봐준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빌링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목표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본다면. 뭔가 그거를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그런 위기의식성에 이게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영국에서 해리포터의 새 시리즈가 발간이 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 주가가 올라간대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방송에서 그 해리포터에 관련된 부가상품 시장이 그대로 현금화가 돼서 작가나 제2차 생산자들한테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시장 구조에 기형적인 시장 구조에서 컨텐츠 사업자는 자기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내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그래요. 지방 가봤더니 너 프로그램 많이 보더라. 근데 그 감독은 그 돈 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거 얼마나 자살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방사수란 얘기를 요즘은 거의 옛날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아날로그 하신 분들이 본방사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디지털 보는 젊은 친구들은 본방사수라는 건 진짜 옛날 얘기고 보고 싶을 때 맘대로 보고 회사원들도 아예 그냥 며칠 휴가 내갖고 1편부터 16편까지 쫙 한꺼번에 보는 상황이 됐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방송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요. 케이블 방송 중에서도 내지는 그 위성 방송 중에서 재미있는 컨텐츠 같은 거 나오면 딱 끝나면 바로 화면에가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부여 서비스가 반짝반짝 켜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앞에 거 또 보시겠습니까? 또 켜집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럼 한 번 더 봐야지. 그럼 돈을 지불하고 봅니다. 그럼 그건 생산돼 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본방사수 하는 사람들은 재방 기다리고 본방 보고 그럼 결국은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그것도 그 자체의 3분의 1을 이렇게 규제해버리면 결국은 콘텐츠 생산에 돌아갈 때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럼 새로운 콘텐츠가 안 만들어지면 지금 현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창조 경제에도 사실 제가 볼 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콘텐츠 투자까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거시적인 경제까지 말씀하시게 된 건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예를 이제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보자면 정부가 돈을 들여서 디지털 전환을 했는데 케이블 아날로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케이블 아날로그 가만 놔둘 바에는 왜 그 디지털 전환을 왜 했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케이블 아날로그가 또 어떤 그 악영향이 있는 거냐? 저가 요금, 저가 상품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의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거고. 시장 실패가 왔습니다. 예. 이게 시장이 쪼이는 거죠. 네. 이게 거기다가 추가로 디지털 파는 사업자들한테 너희도 사업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료 방송 시장 오늘 뭐 그 전체 얘기하면 날밤새도 지금 끝이 없는데 네네.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은 사실 제가 방송학자인 저도 정말 이거는 이 21세기 세계 10대 강국 코리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가서 그 창조 경제를 하면 영국 가서 영국보다 더 잘 창조 경제를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국의 창조 경제가 특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습니다. IPTV를 미국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험 방송밖에 못한 이유는 수용자가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요즘 토르나 헐리우드 영화가 첫 번째 배급을 한국 시장에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의 국민들 갖고 있는 소비 행태가 얼리 어댑트고 무조건 먼저 해보고 바로 또 SNS에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영화를 보고도 시사회가 끝나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재밌으니까 빨리 SNS에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시사회 끝나서 사람들이 안 움직인 영화가 대박이래요.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건 재미가 없고. 그 정도로 반응이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1차 시장을 한국 시장으로 두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무료 테스트를 해봐야 되냐. 유료 방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디지털 방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우리가 먼저 한국 시장에 해봐서 그 시장의 노하우를 갖고 해외 시장에 나가서 아직 못하고 있는 나라를 도와주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그게 창조 경제의 핵심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이 합상 규제의 원인이 됐던 아까 내가 잠깐 했던 DCS예요. 그 DCS가 사실은 그게 융합형 서비스로 굉장히 그 시장에서 파괴력을 발휘할 것 같으니까 그게 지금 법으로 걸릴 것 같으니까 합상 규제를 간 거니까 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도 2%가 일침하네요. 원칙과 정의를 설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일침하면 역시 또 우린 또 타겟이 이게 정치권으로 가야 돼요. 이 법을 만들겠다는 정치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말미가 장식이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뭐 세미나를 한번 할 때 나온 얘기가 그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이든 이구동성. 왜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법도 아니고 또 충분한 공론화도 안 되고 국회에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가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공동 발의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위임입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우리가 발의한 국회의원도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목적인지 모르고 그걸 발의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해준다고 그래요. 내 발의에 너가 사인했으면 너 발의도 내 사인해줄게.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 맞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합리적이고 공론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민의를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번 경우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었냐가 명확한 경우죠.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논의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이제 너무 배경이 보이는 거에 나쁜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케이블이라든가 이 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보겠다는 분들이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아날로그 케이블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갖다가 한번 다시 뒤집어서 한번 까고 나간다면 오히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폭풍을 자기들이 부메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치권에서 부메랑을 받을 수 뭐 있는 어떻게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서적으로 이제 뭐 전체 시장의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방송에서는 정서법이든 많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3분의 1하면 그럴 수 있다.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한국 사회는 무조건 3분의 1이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가 합리적인 분들이 모여 계시고 다른 대한입법이 개정안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네,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한다고. 자, 우리 한승희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좀 될 것 같아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컨텐츠 업계에서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컨텐츠를 보는 수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공짜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료로 봐서 그 돈이 그 다음 컨텐츠를 만들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욕심이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
기반이잖아요. 지역 기반이고 또 지역 기반 시스템이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업자들과 또 각 지역 SO들과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또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마치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3분의 1 합산 규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두고두고 나중에 지금 커오는 10대, 20대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에 대한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생각은 그래요. 이게 좀 뭔가 이왕 지금 우리가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 가지고 재작년엔가 방송통신 기본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기본법은 철학만 있고 되게 기본 철학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만든다고 몇 년 됐지만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역적인 문제 요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도 다 잘 알지만 지상파 제송신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지금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를 충분한 논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산발적으로 간다는 건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규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규제라는 거는요.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 년에 걸친 정부가 가장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행동도 했지만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미래로 못 간 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법도 내가 보면 이게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게 과거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통신사업자의 지배 논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많이 벗어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지향적으로 한다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다고 할 때 미래 혜택을 볼 사람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이 법 안 된다고 이 개정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아직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소리는 지금 과거 아니면 기득권자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거기에 따라 법을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거기 나름대로도 무슨 법을 만들 때 인민대에서 법을 만들 때 정책을 만들면 항상 그 다음에 대책을 물어본답니다. 대책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는데 방책까지 물어본대요. 그렇게 돼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만들고 있는 법정 특히 방송법 같은 이런 몇 가지 규제가 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수용자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에 최종점을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사실 한국 방송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방송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그거에 대처하는 우리의 여러 법 체계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좀 원칙이 성립될 때까지 황근의 일침은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많이 넣었다 이제.